네, 대한민국은 아직 내란이 진행 중이고 내란 세력이 군림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2025년 5월 1일입니다. 예. 대한민국의 분노가 팍팍! 대법원을 향한 분노가 팍팍! 네, 여기는 불팍 캐스터, 저는 신주진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시는 한진희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 네. 부위원장님 소개해드립니다.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날이 그 내란의 밤에 친일 쿠데타에 이어서 사백 쿠데타가 자행된 날이라는 게 참 개탄스럽고요. 아까부터 지금 그 가지고 있는 그 분노를 제가 주체를 못해가지고 배가 계속 꼬입니다. 아마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도 모두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제 여기 계신 뭐 변호사님과 교수님과 함께 해서 이 내용들 좀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진짜 이 대법원 판결, 이 말도 안 되는 대법원 판결을 보고 함께 분노해주시는 우리 신용환 교수님 함께 해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네, 오동원 변호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네, 오늘 오후 3시에 대법원에서 생중계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어제 오늘 2시 59분까지도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작 전까지는 모두 어차피 무죄 판단이 나올 거다, 상고 기각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은 정치권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이제 판단 내렸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제 역사상 이런 판단이 내려질 거라는 것 자체를 그 누구도 사실 상상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주진우 의원 빼고요. 네. 오동원 변호사님, 이 네네. 대법원 이 판결 선고를 직접 이렇게 생방송으로 네네. 보시면서 네. 어느 부분에서 이거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걸 직감하셨나요? 일단 전체적인 그 공소 사실과 관련해서 네. 특히 골프 관련 발언과 관련해서 이게 뭐 전체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이게 뭔가 조금 이상하다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지 않습니까? 네. 항소심에서 그렇게 자세히 하나하나 그 1심이 잘못된 부분들을 판단을 했었고, 또 전체적인 그 발언의 어떤 취지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문구 하나하나만 두고 따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게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그러면 정말로 뭐 얼마나 폭넓게 허위사실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예. 네, 저는 참 그게 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네. 제가 KTX 아침에 이제 저 뉴스공장 방송하고 지방에 잠깐 갔다 올 일이 있어서 이제 KTX를 타고 오는데 중간에 이어폰으로 듣다가 진짜 숨이 막혀서 문을 열고 내리고 싶더라고요. 네. 정말로 막 화가 치밀고 그래서 그 호흡도 막 가빠지고 진짜. 네. 저도 뭐 당연히 이 상고 기각이다라고 봤고, 만약에 파기환송을 할 것 같으면 어차피 대선까지 내리지도 못하는 거 이렇게 뭐 한 번, 사실상 2번을 심리를 했다고 그러지만 사실상 한 번이란 말이죠. 그렇죠. 첫 번째는 절차적인 네. 거 뭐 이런 얘기 한 것이고. 예.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결론 내렸을 때부터 본인들이 배당도 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본인들이 미리 준비를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뭐 이런 판결이 있나. 네. 너무 화가 나고, 그리고 두 가지 지금 유죄 취지라고 얘기한 부분이 사실상 사실심 아니에요? 아니 대법원은 법률심 아니에요. 네. 그 사실관계를 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황당하게. 네.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법률심인데 양형의 기준을 확실히 그냥 정해놓고 이걸 고법으로 내렸다. 이대로 그냥 따라가라라고 하는 명확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이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일단 확정적으로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우리가 아무래도 그 영상을 먼저 보면서 하나씩 좀 더 디테일하게 짚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오늘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 결론 부분을 함께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건에서 피의원의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피의원의 공직 적격성에 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거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 사실의 발언이라고 판단되므로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런 말에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이 사건의 결론에 관하여 봅니다.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은 피의원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는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합니다. 제2심이 골프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기계적으로 이제 법률 오해라는 말을 하죠. 더불어부터 네. 법률 오해라고 해야지 상고 이게 이유가 상고 이유가 되기 네. 때문에 정의 근간 용도 지역 변경 압박을 받고 어쩔 수 결국 없이 저거 1심의 판단 용도 복잡을 지역 쳐놓기 아닙니까? 하게 맞습니다. 되었고 1심 그대로네 그 인정을 합니다. 과정에서 네.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저는 참 대법원이 이제 지금 아직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예. 당합니다. 첫 시작하고 나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첫 번째 그 국토 선거인들에게 주는 신고시법. 인상을 네, 네. 기준으로 판단을 하겠다. 예. 네. 그 부분 선거인들에게 주는 인상 1심에서 그 단어를 39번이나 썼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네. 선거인들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허위사실 공표인지를 알겠다. 아 그렇다면 1심대로 가겠다라고 예.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라고 아니 거기서 말하는 선거인은 인들에게 뭐 주는 인상. 이직만 얘기하는 겁니까? 제 선거인은 느낌이 다른데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선거인에게 주는 느낌이라면서요. 네. 어떤 선거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들이 상정해 놓은 상상 속의 선거인들에게 주는 인상이겠죠.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러니까 사회 통념에 근거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특정 집단 이념과 진영의 사회적 통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심에서 판단을 한 게 그 김문기와 관련된 골프 관련 발언. 네. 그게 이재명 후보가 골프를 쳤다 안 쳤다 이런 발언이 전혀 아니잖아요. 네. 단지 그 조작된 사진에 대해서 그 정말 조작한 것도 맞고 그런 걸로 봤을 때 그 사진을 4명으로만 떼서 이렇게 골프 친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내용이었는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공소사실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고 하면은 발언을 그대로 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1심에서도 그게 추측인 거잖아요. 일반 선거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그게 잘못됐다고 네. 전체적인 맥락을 예. 봤을 때 그렇죠. 그런 발언이 아니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한 거잖아요. 네. 근데 대법원에서는 또 동일하게 1심과 1심. 동일하게 네. 선거인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거는 대법관 자기들이 판사들이 추측인 거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인 발언이 아니잖아요. 예. 발언을 두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재판을 뭔가 이게 어떻게 그 자기들의 추측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게 어떻게 재형법정죄도 맞지 않는 1심 거고. 때부터 네. 계속 얘기 나왔던 거지만 행위냐 인식이냐잖아요. 네, 네. 그러면 당장 이제 지금 대선전이 펼쳐지잖아요. 어떤 후보가 감히 지난번 국힘 예선전에서도 네. 허위 사실에 대한 얘기 뭐 전과가 있니 없니 몇 범이니 해서 네. 자기들끼리 막 혼전이 있었죠. 난타전을 벌였죠. 그러면 지금 바로 대선전에 들어왔는데 어떤 후보가 맘 놓고 지금 TV 토론을 하겠어요? 차라리 안 나가고 뭐 그렇죠. 과징금을 내든 뭐 범칙금을 내든 하는 거고 누가 이거 맘 놓고 답변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에 예. 대한 거 인식에 대한 것도 말 못하면 그러니까요. 대법원이 교유행위 검사가 네. 만들어낸 네. 단어입니다. 네. 그렇죠. 없는 단어죠. 교유행위라는 단어를 대법원에서 받아들이면서 대법원이랑 검사 한 통속이다 이걸 드러낸 거예요. 지금 네. 오늘 뭐 대법원 이 판결 때문에 뭐 여러분들도 지금 구독자분들도 아시겠지만 긴급 의총으로 의원님들 다 빠지고 지금 이 참을 수 없는 상황을 지금 우리가 불팍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법조인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느끼는 거지만 이 사법 역사에서 가장 큰 오점이라고 하는 게 이 인식에 대한 행위를 처벌한다라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 사법 쿠데타에 대한 문제점이 가장 크게 이제 분노가 치미는 거는 어차피 국민들은 법 모를 거니까 네. 나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생각마저 들어요. 맞아요. 네, 네. 굉장히 요번에 모욕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헌재 시간 동안에 예. 얼마나 많은 헌법 공부를 했어요. 이 기간에 이제 상고 기각이니 파기 환송이니 심지어 파기 자판기 뭐 자판기도 아니고 파기 자판이니 사실 일반인이 평생 살아도 맞습니다. 접하지 않을 단어들이에요. 그렇죠. 대부분은 예. 이런 것들까지 상세하게 우리가 신경 쓰면서 그것도 불안해하면서 공부를 할 정도로 참 너무나 환심하고 화가 나죠. 예, 조금 더 이게 아무래도 쉽게 설명이 필요할 부분일 것 같아서 파기환송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변호사님이 같습니다. 하시는 게 더 네. 적합할 그러니까 것 뭐 같아요. 대법원에서 이제 상고가 진행될 때 대법원에서 판결할 수 있는 거는 파기환송 이제 원심 그 2심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네. 다시 판단하라고 내려보내는 예. 게 파기환송인 거고 그리고 그렇죠. 뭐 당연히 저희는 뭐 오늘 상고 기각이 나올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예. 항소심에서 워낙 자세히 이렇게 판결문에 적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고 기각이라는 거는 검찰에서 항소심의 무죄가 잘못됐기 때문에 상고를 했을 때 대법원에서 그 상고 자체가 잘못됐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서 상고 기각하는 결정이 있는 거고 마지막 하나가 파기 자판이라는 것은 원심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스스로
잘못됐고 이걸 우리가 판단하겠다 이런 예. 건데 그거는 뭐 여러 차례 많은 분들이 말씀드렸지만 파기자판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피고인에게 네네네. 유리한 그렇죠. 상황으로만 파기 재판이 네네. 가능하다. 또 그리고 뭐 원심에서는 당연히 양형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심에서 판단하지 않은 것을 대법원에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파기자판은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지만 정말 참 저는 이 9일 만에 네. 전원합의체 해부하고 9일 만에 파기환송을 한다? 이게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그런 결과거든요. 네. 예. 근데 이게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대법원이 이 어마어마한 판결,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선고한 기준이 선거인들에게 주는 인상, 예. 선거인들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선거인들이 어떻게 느꼈느냐 이거를 보고 판단하겠다. 그러면 선거인들이 직접 판단하는 게 훨씬 그렇죠. 합리적이지 네. 않을까. 그렇죠. 맞습니다. 선거로 투표로 네. 국민들이 판단하는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상을 세게 쓰고 그 선거인들이 받는 그 느낌 인상. 저는 진짜 저도 이제 사법시험을 보고 변호사가 됐지만 네. 이런 어떤 최종 판결까지 갈 때는 증거도 많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도 네. 많이 해야 되고 검사의 얘기도 들어야 되고 뭐 그 관련 증거 뭐 전문 증거 이런 지식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배심원제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리를 잡을 네, 때까지는 네.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네,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지만 대법원에서 자신들의 판단 기준을 일반 상식적인 눈높이인 우리 선거인들 보통 선거인들의 인상을 선거인들이 받은 그 느낌 그거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겠다면 이거는 배심원들이 판단을 그렇죠. 해도 네. 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교유행위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로 아니 남녀 예. 상렬지사예요? 교유행위가 왜 나와요? 여기서 법률에서. 교유행위라는 말을 지어낸 거는 네. 지어낼 때는 지어내고 이제 와서는 또 일반 선거인들의 인상에서 판단을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예.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도 화가 나서 오면서 예. 챗GPT에게 이제 예. 물어봤어요. 아. 향후에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예, 예. 그래서 챗GPT에서 1, 2, 3, 4로 이렇게 쭉 번호 순으로 해서 자세히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피선거권 유지 여부 아무 문제 없다는 거고 대선 일정과의 관계에서도 도저히 따라서 이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아무 문제 없다예요 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법률 부분을 한번 봤습니다. 파기환송을 해서 항소심에서 아주 빨리 했다 쳐요. 그래도 재상고를 할 때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네, 우리가 뭐 최대한 끌어서 이제 제출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상고장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또 제출하는 거니까 네, 네. 전체로 보면 한 27일 네. 네, 요 네. 숫자상으로 보면 예.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도 6월 3일 이전에 못 끝내요 이 사람들이.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조이대가 희대에 네. 대법원이 정치에 뛰어들었다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그럼 줄 수 있는 타격은 뭐예요? 아, 이재명 후보는 범죄자야. 이딴 말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일제히 주진우 의원부터 시작해서 뭐 이준석 저기까지 다 붙는 거죠. 네. 요래서 요걸 알고 한덕수 내란 대행이 오늘 사퇴 시한을 잡았나 보다라고까지 의심이 들죠. 그렇죠. 오늘 정말 절묘하지 않습니까? 네. 한덕수. 3시에 네. 선고하고 말이 안 4시에 되는 사퇴하고. 네. 한덕수의 아주 투명한 속이 보이는 네 이거 사퇴와 이거 출마 이런 게 다 계획적이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저는 이런 너무 의심이 되는 것이 이런 것에 대해서 조희대의 이런 움직임 말도 안 되게 정말 우리나라 역사상 사법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소부의 회부가 됐는데 오후에 그렇죠. 갑자기 네. 대법원장이 본인이. 직접 네. 나서서 대법원장의 합의체 직권으로 해부하고. 네. 전압에 회부하겠다라는 게 없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없었던 것을 대법원장이 해내고 바로 심리기를 잡고 했다면 이것에 대해서 저는 아까 우리 신영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월 26일 항소심 선고 네. 길 이후부터 움직임이 있었을 것이다. 글쎄요. 그렇지 않고 이 시간에 그렇죠. 그 1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네. 다 일일이 사실상 그렇죠. 자기들 예를 들어서 소수 의견은 뭐 아까 자세히 읽었고 네. 다수 의견도 자세히 썼을 거 아니에요. 네. 자기들도 네. 의견을 말로 뭐 나는 그냥 다수 의견 따라갈게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한 번 사실상 심리를 하고 그걸 쓰거나 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3월 26일 땡 네. 아직 우리한테 올라오기도 전에 검찰이 상고하기도 전에 맞습니다. 바로 시작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움직임이라는 거는 조희대 대법원장만의 움직임은 아니었을 것이다. 네. 이런 의심도 좀 그렇죠. 들고요. 아니 뭐 다들 아시겠지만 4월 22일에 소부에 배당이 됐잖아요. 네. 배당이 됐는데 바로 전원합의체 해부하고 그날 심리를 열었어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날은 전혀 아무런 기록을 볼 수가 없잖아요. 배당도 되기 네. 전이었고 그러고 나서 이틀 뒤에 한 번 더 전원합의체 심리를 열고 네. 그 뒤로 아무런 일정이 없다가 갑자기 선고기를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그 지금
그 기록이 한 6만 페이지 정도 됩니다. 6만 페이지 예, 정도 예. 되는 기록을 물리적으로 보기에도 힘든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졸속으로 판단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정말로. 국민의 대표를 뽑는 대선을 앞두고 국민 한 명으로부터도 아무런 선택도 받지 못한 대법관들이 어떻게 그렇게 선거에 개입하려는 이런 완전 행태잖아요. 이거는 네. 명백하게 선거에 개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네. 선거를 30여일 앞두고 지금 이제 국힘 쪽에서는 계속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될 거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격할 거잖아요. 그런 빌미를 준 예. 거잖아요, 완전히. 그렇죠. 이거는 정말 일부러 그걸 네, 두기 위해서 네, 한 네. 판결인 거고 조희대가 정말로 선거에 개입했다고밖에 볼 수 그렇죠. 없습니다. 그들은 네. 뭐만 하면 희대일 거예요. 왜 이렇게 처음이 많아요? 근데 좋은 쪽 처음은 다 그들은 좋은 쪽 네, 처음이고 네. 나쁜 쪽 처음은 저희 쪽에는 다 나쁜 쪽 그렇죠. 처음을 하잖아요. 네, 네, 네. 보면 633이요? 언제부터 자기들이 그렇게 633을 지켰어요? 몇 년이간 선거법 사건도 많아요. 공직선거법도. 그렇죠. 네, 네, 네. 아니 그 빠루 그 나경원 이런 거 지금 몇 년을 끌고 6년째 아직도 1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러면 6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아마 최초로 633 중에 가장 빠르게 적용한 걸 거예요. 633대로 해도 6월 23일인가가 네, 아마 저기 맞습니다. 만료일일 네, 6월 건데 26일 네. 26일인가요? 네, 네, 네. 뭐든지 하면 최초야 그냥 다. 그렇죠. 이렇게 빨리 땡기고 본인이 직권으로 전원에 합의체 해부하고 지금 이재명 네. 후보가 지금 이 어쨌든 대법원 판결 나오고 나서 뭐 짧게라도 발언을 한 게 있다고 하는데 예. 그것 좀 한번 준비됐으면 같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후보님 채널의 이상원입니다. 네. 방금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냈던 것을 확인 환송했습니다. 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으셔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판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글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일단 내용을 저도 확인해보고 입장을 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하나 정도만 더 받고 그냥 저희가 다음 포천 일정도 네. 있어가지고요. 네. 네, 저희도 이제 라이브 방송 중에 짧게 한마디 있었는데, 예.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법도 국민의 합의, 그리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국민을 이길 수 없는 대법원은 없다라고 생각해서 예. 저는 사실 지난주 화요일에 전격적으로 대법원 전압에 해부됐고 그날 이후로 너무 불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네. 이길 법관 없다. 조의대도 국민을 이길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버텼거든요. 아니 뭐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저의 어떤 믿음과 신뢰와 그런 거 상식을 다 깨부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도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한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이 지금 계속 이제 댓글로 네네. 대책이 뭐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고 답답한 마음 토로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다. 예, 예. 아마 지금 이 이후에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악의적인 네네. 프레임을 씌우려고 네. 될 거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압도적인 결집이 좀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정무적 판단으로 한번 예. 해볼게요. 이게 이제 나면서 일제히 이들이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예. 십자포화를 퍼붓죠. 그러면 그렇죠. 이제 지금 보세요. 엊그제 89.77%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후보가 되셨단 말이에요. 자, 민주당 당원들 어떨까? 굉장한 위기감에 훨씬 더 결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치 예를 들어 조희대가 정상적인 절차를 가면서 뭐 이런 판결을 내렸다. 예를 들어 충분한 시간과 어떤 예. 몇 번의 심리를 거쳐서 숙고하는 척이라도 하면서 뭐 내렸다 그러면 일부 중도층들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꾸로 누가 봐도 합리적인 사람들이 볼 때 이건 굉장히 뭔가 다른 사유로 대법원이 뭐 예를 들어서 윤 묻었든지 김 묻었든지 뭔가 급한 사유로 굉장히 빨리 하는구나라는 느낌은 아마 다 공통일 거예요. 예. 네. 그렇다고 보면 정무적으로 보면요. 여론에서 민주당 지지층 더 결집하고 응답하는 저기도 더 강해질 수 있고요. 뒤집어서 또 중도층도 훨씬 더 이게 판결이 부당하다거나 잘못됐다고 느낌이 강할 수 있어요. 정무적으로는 훨씬 더 여론조사에서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저들이 지금 갑자기 꽹가리 치고 지금 좀 전에 여기 당사 오다가 저쪽 앞으로 국힘 앞으로 걸어오니까 막 신나서 네. 난리들을 하던데 오히려 정무적으로 보면 이기고 지는 거 있잖아요. 이기고도 지는 거. 네. 결과적으로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꽹가리 치고 있는 국힘의 권성동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서울 고법 6월 3일 대선 이전 이재명 판단해달라. 네네. 기다렸다는 듯이 저는요. 6월 3일 이전에 판단해 주죠. 뭐 벌금 80만 원. 유죄라며. 그러니까 벌금 80만 원. 그러면
고법이 벌금 80만 원을 내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님? 뭐 또 검찰에서는 당연히 또 상고를 하겠죠. 네. 네. 그렇지만 뭐 양형 관련된 그렇죠. 부분들은 네. 법원에서 판단 건들 수가 대상이 없죠. 아니기 때문에 네.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이제 똑같은 질문을 다른 방송에서 받았었거든요. 뭐 고법에서 벌금 50만 원 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저는 또 이제 이렇게 그럼 되지라고 바로 말씀을 못 드린 것이 대법원도 이렇게 장악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네. 지금 상황에서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고등법원에도 맞습니다. 네. 손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고등법원에서 이거를 모든 거를 이제 결정권을 잡고 있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렇죠. 아니,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여러 어떤 그 의혹, 음모론이 또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앞서서 이제 그 한덕수 전 대행이 이번에 출마하는 거에 대한 타이밍에 대한 부분도 좀 지적이 됐던 거 아닙니까? 원래 3시에 그 출마 선언을 하기 이전 3시에 이제 이재명 그 네. 후보의 선고가 나오고 4시에 이제 출마 선언 및 사퇴를 한다라는 거에 대한 엠바고가 전날부터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예, 그런데 사실 3시에 선고가 무죄로 선고가 되면 4시에 있는 한덕수 대행에 관련된 기자회견이나 출마회견은 완전히 묻힐 것이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거고.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완전히 반대로 뒤집히면서 사실은 이 타이밍을 같이 뭔가의 어떤 거래를 했던 거 아니냐.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게 일단 하나였고, 두 번째로 지금 어떤 이 국민들 사이에서 또 퍼지고 있는 이 의혹들은 이 한덕수 전 대행 이 기간 동안에 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임명한 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 이재명 후보의 그 선고가 고법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왔을 때 결국 대법원은 똑같은 판단을 하게 될 텐데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그 최종적으로 이 대선이 끝난 이후에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 소위 극우 진영에서 언급해 왔던 거는 그때도 재판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네. 대법원에서 그 결국은 판단을 했던 영역, 그냥 선고 땅땅 내려버리는 거죠. 유죄다. 그리고 나서 넘겼을 때 헌재로 넘어갔을 때 한덕수 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이 결국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그러니까 빌드업을 굉장히 차곡차곡 쌓아왔다. 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제 헌법 84조 얘기하는 거잖아요. 소추권이 이제 예. 기소만 중단이냐, 재판 취임 전에 이제 이미 이루어졌던 재판도 중단이 되는 것이냐인데, 이건 뭐 챗 GPT 무료 버전으로 해도 뚝 떨어져요. 그렇죠. 압도적 다수설입니다. 예. 재판까지 중단되는 네. 게. 왜냐하면 맞습니다. 그 조항의 취지, 소위 이제 법률이나 헌법도 마찬가지로 입법 취지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 입법의 전 취지가 이건 국정의 안정을 네.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그 조항인 거잖아요. 예. 소출을 하지 않는 자체가. 예, 그렇죠. 그럼 재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현실성이 맞습니다. 거의 없는데 맞습니다. 맞아요. 자꾸 이제 6월 3일로 그렇게 강요하는 거죠. 지금 법원한테 강요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계속 그 여론 빌드업해서 한덕수가 조금이라도 그럼 쫓아올까 싶어서 하는 모양인데 6월 3일을 얘기할수록 아마 거꾸로 갈 거예요. 지지율이 예. 떨어질 거예요. 아마 그 우려가 나오는 거는 정말 상식에서 벗어난 오늘의 어떤 선고 때문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뭐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너무 비상식의 연속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법원에서 내란숙의 윤석열을 구속 취소시켜주고 그렇죠. 검찰에서는 즉시 항고도 하지 않고 네. 바로 석방지휘 내리고 그러면서 지금 오늘 또 이런 대법원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또 이렇게 파기환송 판결을 하고 정치 검찰에서 지금 계속해서 사건 조작하고 했던 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도 김만배, 항소심 무죄가 나오면서 그 내용이 전부 다 사건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다 드러났잖아요. 사건 조작했고 또 얼마 전에는 정영학이 또 이제 의견서로 통해 가지고 검찰에서 오히려 엑셀 파일을 조작해 가지고 질문한 것까지 다 나왔잖아요. 네. 그런 정치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조작 기소하고 이렇게 하면은 법원에서는 당연히 그걸 바로 잡아야죠. 그게 법원의 역할인데 오히려 정치 검찰이 조작한 거를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또 이게 정치 판결을 또 하는 게 되잖아요. 예. 이러면 정말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앞으로. 지금 박찬대 원대가 네. 예. 파기환송 후에 바로 한덕수 출마 선언 짜고 치는 고소비다. 예. 네. 그런데 짜고 치는 고소비 확실한 거를 네. 자기들이 이미 증거를 흘려버렸어요. 네. 어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예. 거기다 엠바고를 엠바고. 걸면서 네. 뭐라고 협박을 했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엠바고 요청을 하면서 협박하는 걸 처음 봤어요. 4시 이전에 오픈을 하면 뭐뭐뭐 페널티를 주고 뭐뭐뭐 페널티를 네. 주고 아니 사퇴하는 놈들이 누가 누구에게 페널티를 준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신 나간 놈들이죠. 엠바고가 6시? 그 네. 무렵 나왔어요. 맞아요. 굉장히 좀 네. 빨리. 나왔죠. 네. 아니 그렇게 미리 뿌려 놓으면서 그거에 협박까지 대해서 하고. 미리 네. 협박을 한다? 그럼 이 진짜 짜고 치는 고수비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히 납득할 수 없는 협박이었던 건 분명한데 사실 근데 그 협박이 또 통하지는 않았죠. 사실 그 엠바고를 걸었는데 네, 네. 다 퍼졌거든요. 다 순식간에. 퍼졌죠. 그 일부러 퍼지라고 퍼지라고. 그 시간에 보낸 거예요. 그게 누가 봐도 퍼지라고 그 시간에 보낸 예. 거고 일부러 빨리 그렇게 하면서 보낸 거고 그래야 자기네가 집중도를 얘가 모으려고. 안 죽으니까 그런데 마침 이거를 예.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게 저는 그래서 신영관 교수님이 계속 이제 뭐 아크로비스타 요즘 최근에 네. 아크로비스타 사정까지도 그리고 김건희 씨 네. 동선까지도 이렇게 계속 파악하시고 계시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네. 뭐 사조를 보러 다닌다 그런 말씀을 한번 주셨었잖아요. 4월 24일 날 이제 제가 뉴스공장에서 4월 21일부터 이들이 이제 아크로비스타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23일 날 부부가 외출을 합니다. 네.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보통 사저에 있어도 밑에 아크로비스타에서 경호를 하는데 네. 경호 애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경호처 멤버들이. 그러고 이제 안에 인테리어 하면서 페인트 냄새 나고 막 이러니까 문을 열어놨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희 지인들이 가서 막 찍고 안에 이제 그림 걸려 있는 것도 막 사진 찍어 보내주고 네. 막 했어요. 그리고 그 바로 맞은편에는 6개월 단기 계약해서 경호처가 이제 쓰고 네. 있고 그러니까 이건 다분히 나는 살아있어, 나는 건재해, 바로 앞에는 또 경호처에서 경호도 해 이런 거였죠. 그러면 23일 날 어딜 갔을까 하는데 제보가 막 들어와요. 네. 판교에 갔다는 판교. 제보가 막 들어와요. 네. 그런데 몇 가지 조건에서 그게 맞는 거예요. 아. 이들이 사저를 뭐 양평이다 멀리 사람들이 네. 얘기했죠. 절대 그게 아니다고 제가 방송에서 많이 네. 얘기했죠. 서울 근교다. 네. 재판 많이 나가야 되잖아요. 별 수 없이. 그러니까 멀리 가면 변호사들하고 회의하기가 어렵잖아요. 변호사들이 멀리 계속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그 뻔한 계산이에요. 그런데 그 판교 그 자리도 너무 진짜 화가 나고 열불 나는 거예요. 저한테 들어온 제보로 보면 물론 바뀔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네. 그건 왜냐면 후보지를 하나만 그렇죠. 보진 않을 테니까. 그날 그 식사한 보리밥집? 예예. 네. 그 네. 7글자 식당입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7글자를 윤석열이 좋아해요. 네. 병사 월급 200만 원. 네. 여성가족부 폐지. 그런데 거기서의 모습을 보시면 사우나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안 느껴져요? 머리가 이렇게 쭉 네. 눌려 있죠. 바로 옆에가 골프장이에요. 네. 남땡땡 골프장이에요. 네. 그런데 제보가 뭐냐면 골프장 안에 단독주택들이 있고 타운하우스가 네.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경호가 좋잖아요. 골프장. 골프 치는 사람이 뭐 어디 뭐 아무나 네, 함부로 네. 들어오질 않고 네, 네. 밤이면 앞에 문 잠그고 경호 쓰기도 좋고 그 안에 주택이라는 거예요. 대상지로 지금 보고 있는 게 네. 물론 뭐 여러 군데를 보는 중에 하나일 수 있고 이제 또 바뀌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겠지만 열불 터지는 얘기죠. 네. 남들 그 원래 골프를 못 치지만 좋아하는 걸로는 유명했어요. 검사 네. 시절부터. 그래서 맨날 즐기고 그 짓 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신들의 사저를 본다는 게 저희는 제가 처음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좀 사저로 들어갈 시간이 없을 텐데 그렇죠. 곧 네. 서울구치소로 네, 네, 돌아가야 될 텐데 윤 어게인 서울구치소 웰컴 백 할 텐데 어떻게 사저를 보러 다니지? 저런 마인드는 단순히 보여주기식인가? 허세인가? 그런데 이게 허세가 아닐 수도 있겠다. 자신들의 계산과 시나리오에 따르면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네. 한덕수를 내세우면 되겠다. 이런 계산까지 했다면 이거는 오늘 대법원 판결까지도 다 어느 정도 시나리오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닐까. 저는 이런 의심이 너무 듭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드렸지만 우리 민주 시민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건 기존의 박정희, 전두환 쿠데타는 어쨌든 기존 주도권자들을 다 때려 없는 쿠데타잖아요. 어찌됐든. 네. 그런데 이번에는 친위 쿠데타잖아요. 크게 그렇죠. 보면 두 가지입니다. 자기들의 범죄를 덮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자기들의 기득권을 공고하게 가져가는 거 하나. 이 두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돼 있던 거잖아요. 그 뜻은 뭐냐면 법원까지 포함하여 정부 각 부처, 특히 검, 경 네. 부처 얼마나 이 내란 세력들이 광범위하게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느냐. 제가 민주당에 최초로 제보드렸던 것 중에 중앙선관위 서버 난입한 거 그때 그날 밤에 검사 분명히 원래 그 대령이 말할 때는 이랬죠. 검찰 오기로 했다. 검찰과 국정원이 온다. 예. 우리는 네, 네, 협조만 네. 해주면 된다는데 네. 나중에 그 수사 보고서에 보면은 뭐예요? 검찰이란 말이 쏙 없어지고 수사기관이 온다. 네. 수사기관은 많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에. 네, 맞습니다. 네. 준수사 사법권이 있는 기관도 많고 금감원 이런 데도 사실상 있잖아요. 막 이런 엉터리 같은 그거에 제가 실명으로 제보를 받고 민주당에 처음으로 드렸는데 네. 나중에 통화 기록 나온 게 딱 그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대검이 이런 쿠데타에 관련이 돼 평상시 같았으면 네.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드러나잖아요 실제로. 얼마나 깊이 있는지 깊이 관여했는지 이런 거를 막상 자기들이 수사를 하니까 지금 다 감추고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법원도 별 수 없을 수 있죠. 왜냐하면 윤희 인사 스타일이 대부분 그동안 소위 이제 유시민 작가도 많이 얘기했는데 A급 사람이어야 A급이 모이는 거잖아요. A급을 네. 잘 인사를 안 하잖아요. 맞습니다. 대통령실. 네, 네. 어? 뭔가 또 보면 그동안 우리가 많은 사람들 봤지만 그 발목 잡혔거나 뭐 확실히 하자가 있거나 청문회 할 때 보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 네. 게. 뭐 좀 이상한 사람들을 주로 중요한 자리에 많이 그렇죠. 넣죠. 그러면 그 자기가 또 사람들 수사했던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상들. 해요? 성은이 망극하오이다 하고 그냥 막 열심히. 충성 맹세를 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로 오늘 같은 이런 판결을 보면 법원에도 친위 쿠데타라는 거를 우리가 명심하고 보면 네. 과연 법원은 얼마나 이게 또 관여가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죠. 지금 대법원 판결 선고되고 나서 한덕수가 이제 사퇴하는 네. 예. 그 쇼츠를 준비했는데 우리가 이거를 좀 봐줘야 됩니다. 이거를 보면서 다시 한번 분노를 끌어올려서 내일부터 우리가 또 다시 투쟁을 해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네. 이걸 맞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이고. 저는 그동안 스스로 무엇이 가는 길을 잘 제 닦아놔야지.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 그게 의왕시에 있는데 왔습니다. 서울구치소. 잠잠을 이루지 예, 못하는 의왕시에 나날이 있는데 서울구치소. 저희 집 바로 앞입니다. 아, 제 예, 앞에는 두 갈래 공기 좋은 데 길이 사시는군요.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근데 아까 말씀 주셨지만 구치소로 가야 되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에 공감을 많이 하는 게 한덕수 대행의 그 전 대행의 문제는 앞서 이제 내란의 행위 그 밤에 있어가지고 방조 혐의나 뭐 아니면 또 이제 적극적인 공범일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최근에 이제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그 안보관계장관 회의를 거치고 나서 이제 또 이 사퇴를 하고 출마 선언을 했던 점이나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국익을 마음껏 팔아넘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 매국적 행위에 대한 그 어떤 법률적 처벌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그렇죠. 이 매국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벌을 해야지만 예. 이 사태가 종식된다 이렇게 그렇죠. 보여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냥 처벌을 안 하고 뭐 정치적 패자 이런 생각으로 안이하게 가다가는 이들은 계속 살아 숨쉬고 계속 이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속보로 민주당 아까 이제 권성동은 계속 이제 뭐 2월 3일 전에 선고해라 뭐 이런 얘기부터 하니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교체 없다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 예. 네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선 후보 교체 없다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 그리고 네. 이제 그 피켓에 나와 있는 거지만 명확하게 사법 쿠데타로 규정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네, 지금 부당한 대선 개입 강력하게 규탄한다. 대법원에서 대선을 개입한 거예요. 이건 예. 정말 시대의 사건이죠. 명백한 맞습니다. 개입입니다. 네. 정말로 이렇게 선거 얼마 대선이라는 또 지금 내란 속에 파면되고 나서 이루어지는 선거잖아요. 정말 네.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민생 경제가 힘들고 외교 안보도 지금 흔들리는 그런 엄중한 시기에 치러지는 대선인데 그 시기에 지금 이렇게 대법원에서 이게 유력 후보에 대한 지금 대선 개입을 한 거잖아요. 명백하게 네. 이거는 아, 정말 정말. 문제가 많다고. 브라질 룰라 대통령 이야기가 네. 남의 나라 이야기야.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야. 네.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아니 그게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2025년에 재연이 되려고 지금 꿈틀꿈틀 거리는지. 윤 내란 우두머리가 이제 대한민국을 과연 몇 년을 퇴행시켰을까 네. 보면 거의 해방 전후 정도로 네. 퇴행을 한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원도 그렇게 퇴행을 한 것 같아요. 네. 뭐 우리 법조인들 계시지만 절차적 정당성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저렇게 633 부르짖었죠. 뭐 법에 있는 거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게 뭡니까? 민주적 정당성 아니에요. 예. 민주적 정당성.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강하게 담보되는 건 선거입니다. 네. 선출직이고 민의예요. 우리가 매일 왜 여론조사는 왜 하는 거예요? 민주적 정당성을 더 강화하고 얻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과연 지금 이 대법원에 하는 행위가 그들이 법에서 매일 강조하는 거 헌법의 최상단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과잉금지 원칙 있잖아요. 네. 과잉됐죠. 선 넘었네죠. 선은 제발 넘지 마라 라고 심리적으로 경고를 우리가 한 건데 선을 자기들 스스로 넘었어요. 과잉됐어요. 형량에 대한 뭐 이런 부분 일종 유죄 취지로 한 것도 형량이 바뀐 거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다 그러면 민주적 정당성, 과잉금지 다 위배됐네요. 맞습니다. 앞으로 네, 그렇죠. 법대생들한테 뭘 가르치려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사실 어제 4월 30일에 촛불행동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네. 고발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직권 남용으로 고발을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선고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고발이 절박했을까? 절박했던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사건에 이 자체 이렇게 끌어서 선고 결과를 떠나서도 그렇게 개입을 하려고 했던 행위 자체로도 직권 남용이다라고 하고 촛불행동에서는 절박하게 고발을 했고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결과가 예. 어떻게 보면은 촛불행동에서 그렇게 절박한 행동을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아니야 국민을 이기는 자는 없어 대법원장도 그럴 수는 없어라고 생각했던 거랑 달리 한 발 앞서 나갔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제 뭐 판결은 내려진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저들처럼 난동을 부리거나 뭐 민주 시민으로서 그럴 저기도 아닌 거고 네. 마음속으로 또 우리가 진짜 결기를 가지고 강하게 네. 압력을 넣고 하는 것들은 당연한 것이지만 자 그럼 이제 남은 거에서 네. 이들이 만약에 항소심이 이제 배당이 되고 재판부가 배당이 되고 또 조희대처럼 정말 예측 불가의 이상한 빠른 뭐 갑자기 뭐 심리도 한번 열자마자 그냥 뭐 바로 기일을 잡는다든지 뭐 이상한 행동을 하면 저는 그거는 그때 눈치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법관 탄핵 가능하잖아요. 네. 다 그동안에 관행도 있는 거고 법 내용도 있고 그들 내부에 다 내규 있죠. 그죠? 네, 네. 그동안 해왔던 내규 이런 것도 다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급발진을 했다. 황당하게 했다. 다 탄핵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선 앞두고요. 별로 그거 여론의 영향 없어요. 실제로. 네. 그때 가서 이게 과하다? 그리고 중도가 떨어져 나간다?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대체로 2주 전에 거의 이 인간 뇌의 메커니즘이 다 결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쯤 되면 한 2주 정도 될 거예요. 네. 이미 다 선거 누구 투표할지 다 결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6월 3일을 한 3, 4일 앞두고 뭐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 그거 탄핵해야 된다고 봅니다.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 선고를 지켜보면서 일말의 양심, 일말의 어떤 상식이 통할 거라는 거에 대한 나름의 그래도 그 기준이 통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그게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아니 자기들도 자기들의 풀 파워를 지금 쓴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이게 불법이 아니잖아요. 탄핵 그렇죠, 자체가. 그렇죠. 아니 맞습니다. 헌재에서도 네, 네. 과잉해서 한 거 아니라고 이미 네, 다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자기들이 뭐 정확한 내규 그동안의 관행 이런 걸로 보면 이건 당연히 대선 전에 못 하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갑자기 뭐 급발진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풀파워를 휘둘러야죠. 그건. 예, 맞습니다. 굉장히 괘씸한 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말씀 주셨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는 일반의 상식을 대법관들이 마음껏 재단해버린 거잖아요. 네. 이 사건을 통해서. 범죄자로 낙인을 찍어버리고 대선에 완벽하게 개입을 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를 분명하게 나타냈고 네. 자기들도 법에 정해진 대로 한 거예요. 네. 저희도 예. 법에 정해진 대로 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진짜 지금 한덕수의 어떻게 보면은 사전 선거운동부터 문제가 있다. 그리고 김민석 최고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네. 제보받은 사실을 근거로 국정원 출신 인사들이 대선 준비 캠프 활동을 하고 있다. 출신이라고 그렇죠. 하는 그런 제보가 받은 게 있고 그 인사가 분명히 합류할 거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 미국에서도 미국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거 한덕수 선거운동 하려고 네, 선거운동 하려고 하고 있어. 우리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는 발언이 있습니다. 우리 이 영상을 한번 소개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From our talks that these governments actually want to have the framework of a trade deal done before they go into elections to show that they have successfully negotiated with the United States. So we are finding that they are actually much more keen to come to the table, get this done, and then go home and campaign on it. 저는 저 장면을 저로 스틸 사진으로 네. 스틸 컷으로 딱 이제 기자들하고 제가 이렇게 있는 텔레방에서 스틸 사진으로 받고 제가 첫 저기를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가짜 뉴스죠라고 제가 썼어요. 바로 그 뒤에 기사를 붙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야. 자칫 생각하면 이거 AI로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같은 너무나 생각이 어이없기 들죠. 때문에 그러니까요. 미국에서 너네 지금 우리나라랑 협상하려고 하는 거 선거운동 하려는 선거운동 거잖아. 네. 아니 이게 진짜 미국에서 그렇게까지 너네 선거운동 하려고 우리랑 협상하려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우리도 그거 이용할 거야. 라고 하는 거면은 정말 이거 나라 망신 아닌가요? 이거 매국행위 아닌가요? 명확한 네, 매국행위인 거죠. 정말 참 우리나라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금 후퇴하고 있는지 저런 걸 보더라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이게 자, 그동안의 한덕수의 행태들을 보더라도
정말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임명하라는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고 오히려 권한 대행이면서 본인이 대통령 헌법재판관 임명했다가 예. 또 나중에는 임명한 건 아니다, 통보만 한 거다, 지명만 한 거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정말 얼마나 국민들을 진짜 이렇게 하찮게 보면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이런 행태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30년 앞두고 본인이 선거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될 대통령 권한 대행이 지금 30년 앞두고 갑자기 오늘 사퇴해서 본인이 선거에 직접 출마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미 권한 대행직에 있으면서 자기 측근들은 선거 준비시키고 선거 네. 준비시키고 이게 명백한 이게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이게 예. 정말로. 네. 그렇죠. 네. 지금 김민석 최고가 을사년에 이완용, 올해 을사년에는 한덕수, 아. 이 매국행위 이것에 대해서 석고대죄를 해라. 그리고 예. 지금 1인실을 하면서 총리실 압수수색을 해라. 이런 거를 계속 1인실을 오늘까지도 예. 네. 했는데 한덕수 아무래도 이 사전 선거운동 그리고 이 공직선거법 그리고 뭐 공직선거법상 그리고 공무원법상 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위배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거 수사 그렇죠. 철저히 하면 밝힐 수 있는 부분이 당연하죠. 있는데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이제 여기 오세훈, 나경원 계속 아웃 된 자리로 이제 네. 들어갔죠. 그렇죠. 네. 저 사람들 풍수지리 뭐 이런 거 뭐야 또 저 뭐 무속 이런 거 엄청나게 믿는다고 많이 언론에 나와 있잖아요. 네. 이미 저 조용원 살롱의 그 칼럼에도 네. 써질 정도로 코타키나발루 산을 올라가는 꿈을 꾸는데 거기 한 4,000m 넘는 설산이 있거든요. 네. 예. 그 정상에 올라가는데 헬기에서 권총을 쏴서 맞았는데 이 꿈이 뭐냐 하고 영발도사라고 지금 돌아가셨어요. 역삼동에 네. 있던 영발도사를 찾아가서 했더니 권총의 권은 권세 권력이다. 그래 당신 좋은 자리에 올라갈 거다 하니까 나중에 이제 국무조정실장도 되고 뭐 이제 총리까지 가고 했겠죠. 그게 고스란히 언론에 나와 있어요. 예. 또 심지어 저 인물화를 안 그려 이 화가잖아요. 최하윤 네. 여사가 그 서울신문하고 인터뷰에 있어요. 기사에 그대로 왜 사람을 안 그리냐 하니까 사람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여서 내가 안 그린다는 식의 그런 인터뷰가 있어요. 실제로 예. 그럴 정도로 저기 한 사람들이 어쨌든 여기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래가 보이죠. 미래가 낭만한 네. 사람들. 오세훈부터 나경원으로 네. 이어졌던 네, 그 거기에 이제 사무실. 지금 퇴사한 사람들 우선 그 퇴사 시점도 보세요. 4월 28일 날 손영택, 김수혜 네. 다 저랑 같이 일했던 사람이에요. 같은 사무실에서. 4월 28일이 어떤 날이었어요? 국민의힘의 후보 네. 4명에서 네 명, 2명 두 명으로. 추리는 네. 날이었어요. 네. 4강, 2강 부르면 안 됩니다. 그냥 2명입니다. 두 명. 네. 이 약이죠. 왜 이 강입니까? 그렇죠. 한덕수랑 결선을 치르기 위한 예선전을 하는 네. 사람들이니까 네. 이건 네. 강이라고 부르면 네. 그거는 너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자, 그 날이었어요.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순간이에요. 자, 근데 한덕수가 나온다라는 건 많이 이제 다 해제됐지만 그래도 혹시 진짜 나올까? 이런 게 또 있었잖아요. 일각에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비서실장과 공보실장을 딱 퇴사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표가 어떻게 갔겠어요? 김문수에게 가장 단일화에 대해 한 번도 말 안 박힌 사람은 김문수 한 네. 명밖에 없거든요. 네. 확 쏠린 거죠. 홍준표가 갑자기 의문의 1패를 당하는 그 저기를 제공을 한 거죠. 이미 사전 선거를 자기들 직원 내보내서 사전에 한 것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국민의 당의 경선에도 개입을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나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말 하기 좀 뭐하긴 하지만 가문의 수치입니다. 같은 한씨로서 아. 제가 이게 너무 가문의 수치인 사람이 두 사람이세요. 한덕수, 한동훈. 근데 네. 저 두 사람 볼 때마다 정말 머리털이 좀 이렇게 하나씩 빠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본관은 저희 하필이면 고향에 또- 있는데 본관은 한덕수의 본관인가요? 네. 충북에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그 머리털이 남아나지 않겠다. 한덕수, 한동훈 꼴 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네.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요. 그리고 저는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사실 그 국정원 관련된 이야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한덕수 이제 전 대행의 그 상황실을 미리 이제 총리 시절부터 꾸려가지고 거기 뭐 전직 국정원이 이제 개입되었다. 네. 근데 아마 뭐 얘기 나오는 걸로 봐선 2010년 이전에 있었던 오비 출신일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여기에 또 현직 국정원의 개입이 있지는 않겠냐라는 걱정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현직 국정원이라면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게 자 이번 정권에 예. 그러니까 저 지난 정권이죠. 윤 정권에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을 없앴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이 없고 공직기강 법률비서관만 있었어요. 네, 네. 인사비서관 있고 그랬는데 민정수석은 뒤에 이제 부하를 시켰죠. 그러면 민정이라는 게 하는 일이 이제 맨 뭐 친인척 관리부터 시작해서 어떤 옛날로 치면 사직동 팀 기억나시죠? 네네. 옛날 민간인 예. 사찰도 해가지고 문제가 돼서 이제 다 없어지고 했던 그런 맥락에서의 흐름에서의 온 팀들이 어디가 있느냐? 총리실 민정실장이 있습니다. 총리실에 민정실장의 실군사가 있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경찰이 6명 파견 나와 있어요. 총경 1명에 경정 5명.
등등등. 거기는 국세청 뭐 저 금감원 이런 사람들이 다 파견 나와 있어요. 국정원에서도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항상 아침 되면 전국 경찰에 있는 정보 싹 긁어오죠. 등등등에 그 취합되는 거. 그게 지금은 총리실에 다 집중돼 있었고 그게 이제 위로 보고 올라가고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정원이 이 현직 사람이 개입됐다면 그쪽을 네. 사무실은 정부청사에 있지 않아요. 정부청사 건너편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타이밍이 참 희한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오늘 이제 그 네. 한덕수 전 대행의 이 출마 시점도 그렇지만 마침 또 어제였죠. 그 국정원발로 이제 이 북한 관련된 이슈가 줄줄이 터져 나왔어요. 네. 그런 시점도 참 의아스럽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미리 이 빌드업을 하나 해드릴게요. 분명한 예, 예. 제보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냐면 다 낡은 그 북풍 있잖아요. 예. 그것 또한 반드시 된다. 이제 30여일 남은 기간 네. 동안에 이들이 쓸 수 있는 수는 다 쓰는 거예요. 지금 네. 이런 수도 쓰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맞습니다. 어? 네. 북풍 구체적 제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존의 북풍과 패턴이 달라요. 이 사람들 겁도 없이 북한에 뭐 드론도 보내고 다 했던 네, 사람들 네, 아니에요. 일각에서는 그보다 훨씬 심한 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 보내서 하려고 그랬다는 설도 있죠. 네. 눈에 안 보이는 거 주로 이제 저 밑에 네. 그 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센 거예요. 사람을 이용한 거예요. 이 제보가. 네. 그래서 그것까지도 항상 우리는 물론 그 쌍팔년 시기죠. 그게 예. 요즘 오히려 역풍이 더 강할 확률이 높죠. 그런데 이판사판인 사람들이잖아요. 지금까지 네, 보면. 그렇죠. 기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한덕수 지금 출마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그 뉴스공장에서 주진우 기자가 얘기를 하지만 본인의 의지보다는 떼밀려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게 강하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저도 많이 들어오는 제보거든요. 보면 어쩔 수 없이 떠밀린다는 건 뭐예요? 윤 묻고 김 묻어서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이판사판이 돼 있다 예, 예. 이 뜻이잖아요. 만약에 그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뭐라도 할 사람들이다. 네. 항상 그걸 조심해야죠. 항상 주의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검사를 검사하는 네. 변호사 모임의 대표 네, 네, 오동희 네.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네, 게 있는데 네. 어제 아크로비스타 등 네, 김건희 네, 네, 네. 뭐 자택 그리고 또 뭐 수행비서 그쪽 거기까지도 네. 네네 뭐 압수수색 했는데 신흥성 검사장이 지휘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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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떤가요? 좀 믿을만한가요?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일단 전제가 네. 우리 검찰은 믿을 존재가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뭔가 액션은 취하고 있지만 그동안 그 윤석열, 김건희의 불법적인 행태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시민단체들이 고발을 하고 문제점 제기하고 있지만 전혀 손도 안 댔잖아요. 네. 예. 그러다가 이제 파면되고 나서 조금씩 뭔가 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만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최근에 뭐 검찰 쪽에서 많이 좀 뭐 태세 전환을 했다 이런 식으로 좀 보이고 있지만 네. 과연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될까? 네. 그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예. 네. 그리고 뭔가의 의지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청탁금지법이 아니라 알선수재로 걸어서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네. 정말로 그 예. 뭔가 어떤 재질이라든지 뭐 형량이 정말 약한 걸로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네. 게다가 이거 건진이 이미 목걸이 네. 그리고 명품백 이거는 이미 통일교 쪽에서 나왔잖아요. 얘기가. 그렇죠. 네, 네. 브랜드까지 나왔잖아요. 그라프. 예. 브랜드명까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검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면 그렇죠. 그거야말로 네, 직무 네. 유기이기 때문에 네. 들어가서 찾아볼게 우리가 한 거잖아요. 예. 이걸 뭘 제가 봤을 때는 뭐 두 개 터졌다라고 하는데 검찰이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신용은 했지만 우리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네. 모임의 오동현 변호사님 생각에는 그렇게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저는 없다. 네. 그동안에 뭐 김건희 같은 경우에도 명품백 다 불기소 다 했잖아요. 네. 또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명백하게 밝혀지고 공범들에 대해서는 다 대법원 형이 확정까지 됐는데도 그동안 진행이 안 되다가 이제 뭐 재기수사 뭐 됐지만 과연 그것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그건 제가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감시를 하고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이제 우리가 눈에 드러나는 어떤 목걸이 선물 이런 걸로 통한 뭐 캄보디아, ODA, EDCF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돈에 관련된 거죠. 결국은 이제 비즈니스와 관련된 이제 이 부분이지만 제일 센 게 이제 건진 이런 부분에서 인사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면 오늘 아침에도 이제 뉴스공장에서 얘기 나왔지만 2007년도 MB 정부 때부터 뭐 돌아가신 권재진 전 이제 법무장관 있죠. 예. 이런 분들과 굉장히 교류가 깊었다. 기치료 이런 얘기는 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 그렇게 오면서 건진의 뿌리가 MB 정권 때 사람들보다 그때부터 굉장히 깊은 거예요. 행정각부 및 검찰, 특히 이제 검찰은 깊다는 건 뭐 많이 언론에도 예. 나와 있고 법원까지. 그럼 이 사람들이 청탁하는 것 중에 가장 센 게 뭐예요? 검찰 검사장 되는 거, 법원 대법관 되는 거, 그다음에 저 군인들 장군 되는 거, 그렇죠. 장군 네. 삼성 사성 네. 장군들 막 하는 거. 이 부분에서 그렇다고 보면
여기 대법관들 중에 과연 건진과 관련 있는 사람은 없을까? 이렇게 카르텔이 세게 오랫동안 왔는데 그런 부분도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임명에 대한 부분이 지금 12명 중에서 네. 소수 의견 낸 분 딱 2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분들만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을 했죠. 네. 나머지는 다 누가 임명했어요? 윤석열. 네, 그 중에 그러면 누가 추천했고 어쨌을까? 이런 것들을 다시 우리가 이제 뭐 기자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의심의 시각으로 다시 체크도 하고 파봐야 될 것 같다. 특히 건진을 집중적으로 특검 등 해서 하다 보면 네. 인사청탁 이런 거에서 뭐가 얻어 걸릴 수 있어요, 실제로. 예. 네. 그리고 핵심적인 건 말씀 주시긴 했지만 사실 이제 김건희가 먼저 건진법사를 알았냐 아니면 윤석열이 먼저 알았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말씀 주셨던 것처럼 MB 라인에 함께 있었던 윤석열이 먼저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전성배를 알고 있었다.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2007년으로 거슬러 가잖아요. 우리 예. 이들은 떠들기 있길래 2018년부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천만의 말씀인 게 이미 이제 주진우 기자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2010년 경부터 벌써 최은순 그다음에 그 뭐 누구야 김충식 뭐 이런 분들하고 뭐 고스톱 치는 멤버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 그 카르텔이 지금까지 유지되면서 말씀 주셨던 뭐 대법관에도 개입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에 대한 뭐 합리적 저는 의혹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자승스님 입쪽에서도 여러 나오는 썰 중에 이제 제일 큰 게 그 트러블 나는 게 인사 뭐 청탁 이런 이제 썰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정점으로 뭐 비즈니스야 자기들이 권력을 갖고 안 보이게 안 들키게 해먹고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가지만 인사 청탁은 대부분 보면 경쟁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가다 보면 빡치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누가 미는 사람이 있고 누가 미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보면 건진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세간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말을 해요. 건진은 녹취 기능도 모른다. 스마트폰을 쓸 줄 모른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건진이 보낸 스마트폰으로 보낸 예. 문자 제가 네, N1번방부터 이재명 당시 2022년 대선에서 악마 화기한 거 제가 공개한 게 있잖아요. 예, 그거 보면 건진이 보내는 내용이 나와요. 카톡을 뭐 이거 옛날 이거 가지고 뭐 카톡 써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기능이 있는 예. 거죠, 다. 네, 네. 그러니까 그건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건진폰, 녹취 다 해보면 분명히 가장 센 게 인사청탁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예. 오늘의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선고 결정을 내렸는데 12명 중에 10명 그리고 2명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의견이. 그래서 예. 저 한번 보시면은 지금 누가 임명했는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네네. 임명을 했고요. 예. 나머지는 전부 이제 어떤 추천 과정을 통해서 임명이 됐든지 간에 윤석열 아니 천대엽 대법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요. 예. 노태학 대법관은 이미 지금 회피를 해서 빠졌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심리에 그 참여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12명 중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제 진보라고 이념적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2명, 그리고 네. 이제 보수로 분류되는 사람이 2명,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중도라고 이제 분류가 보수로 됐었는데 분류된 사람이 사실 이게 3명이죠. 3명인데 아니, 천대엽 배제를 네. 했으니까. 천대엽. 네, 네. 법원 네. 행정처장으로서 그렇죠. 네, 이번에 법원 심리에 행정처장이니까. 담당하게 예. 됐고 네. 노태학 대법관 같은 경우에도 선관위원장으로서 이번에 빠졌고 그렇죠. 네. 회피했고 그래서 총 12명 중에서는 네. 정말 보수 2명 네. 그리고 진보 2명 네. 그리고 나머지 8명이 이제 중도였는데 네. 근데 이게 무색하게 네. 돼버렸죠. 중도 8명까지도 지금 전부 다 지금 의견을 같이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을 즉각 파면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대법원에서는 대통령 후보 자체를 아예 못 나오게 싹을 잘라버릴 수가 있다. 우리 후보 싹을 자를 수 있는 그런 기관이야. 이거를 작업을 저는 정말 3월 26일 무죄 딱 나자부터 야 우리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어떤 기관인지를 알려줘야지. 그래서 계속 사실 양승태 대법원장도 어떤 작업을 할 때는 오랜 시간 그렇죠. 공을 들입니다. 네. 그런데 뭐 9일 만에? 저는 9일 만에 했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요. 네, 이거 항소심에서 무죄 결정이 날 것 같다 이런 거를 딱 받았을 때 아니면 무죄 결정 난 그 순간부터는 철저하게 이거는 계획적으로 움직였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게 계획적으로 움직였다고 밖에 해석이 네. 안 되는 이유가 간단하잖아요. 네. 파기환송을 정상적으로 했을 때 대선 전에 모든 결론이 안 난다는 거 자기들도 잘 알고 있잖아요. 네. 무리수를 계속 무리수의 모든 무리수가 합쳐져야 될까 말까 하다는 걸 예. 본인들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윤 묻었다 김 묻었다 명 묻었다 매일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자 봤지 내가 너한테 보은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라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왜냐하면 맞아요. 그렇게 해서 했을 때 다시 돌아온다는 것도 알고 있고 시간이 걸린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최소한 자기들 지금 대한민국엔 서울대 법대밖에 없어요? 지금 딱 두 분 빼놓고 전부 네. 서울대 법대네요. 대법원이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그들이 오늘- 다 네. 일률적으로 저렇게 돼 있으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우리가 여기까지는 했어. 이제
또 우리 이제 밥값 다 했으니까 우리 건들지 마. 우리 이제 알아서 저기 할게. 뭐 이런 느낌 황당하죠. 정말. 그 대법원 보도자료, 그 선고 이후의 보도자료를 보면은 이게 정말로 졸속으로 9일 만에 선고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도자료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대법원이 사건이 접수된 이후에 신속하게 1심과 원심 판결문 공판 기록을 기초로 해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했고 뭐 검사 상고 이요서, 변호인 답변서, 의견서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파악 검토했다. 그리고 그동안 뭐 축적되어 있던 뭐 연구 자료부터 해서 판례를 다 추가적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판결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누가 믿겠습니까, 이거를? 그 6만 페이지 이상 되는 그 방대한 양의 그거를 또 그 항소심에서 그렇게 자세히 100페이지 이상 되는 판결문으로 자세히 판단을 한 거를 가지고 9일 만에 이렇게 전압 회부되고 나서 첫날 심리 열고 이틀 뒤에 한 번 열고 나서 이게 어떻게 자기들끼리 그렇게 치열하게 토론을 거쳐가지고 신속하게 충실하게 판결을 했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정말로? 네. 그러니까 지기현 그 정말 지기역도록 그 저기 하는 지기현 판사 건에 대해서 한마디도 코멘트 하지 않았을 그렇죠. 때 우리가 네. 알아봤어야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것만큼은 민주당도 저희도 나이브했다라고 네. 고백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이브할 이유도 없고 네. 여유도 없다. 맞습니다. 6월 3일까지는 풀 파워를 가동해서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만 한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진짜 바쁘신 가운데 정말 이 자리를 아주 풍성하게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분석해주신 두 신영환 교수님 그리고 오동현 변호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는 우리 오늘 한진이 예. 부위원장님과 함께 진행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네, 영광이었습니다. 한 말씀 사실 뭐 갑자기 불려와가지고 네. 좀 당황을 많이 하긴 했는데 워낙에 이제 변호사님께서 진행을 잘 주셔가지고 그래도 좀 쉽게 갔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제 저는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란의 밤에 우리 한파속 그 추이가 아직 멈추지 않은 거잖아요. 이 우리가 친위 쿠데타를 넘어서 다시는 그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법 쿠데타까지 연이어 터졌던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 맞잡은 손을 놓지 않고 이 결국은 내란 그리고 이제 사법 쿠데타를 최종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서 네. 더욱 더 우리가 결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 내란범들과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저들에게 이 압도적인 성적표를 면전에다 던져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출래 불사춘입니다. 요즘 네. 날씨 얼마나 좋아요. 맞습니다. 정말 네. 나들이.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봄, 예. 민주주의의 봄은 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봄이 진정한 서울의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6월 3일 땅땅땅 네. 네. 당선 확정되는 순간까지 정말 긴장하고 함께 뜻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동현 변호사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오늘 대법원 선고 결과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30일 남은 기간 동안 더 결집하고, 네, 더 정말 똘똘 뭉쳐서 압도적으로 저는 승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정치 검찰뿐만 아니라 이런 정치 판사들까지도 사법 개혁까지도 다 이뤄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실망하지 마시고, 네, 더 똘똘 뭉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블루파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블루파크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네, 내일 여러분 다시 만나겠습니다. 예화랑 이런 건 하나도 못했네. 예화랑 그건 다음 기회로. 예, 다음 기회로. 오늘은 비상 상황. 네, 오늘은 비상.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